반장님, 네. 이번에 새 차 뽑으셨잖아요. 그렇죠. 새 차 뽑은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전 차가 2006년식이었어요. 거의 뭐 폐차 지경까지 가가지고 최대한 오래 뻐겨보려고 했는데 막 이것저것 돈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새 차로 바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기사님들한테는 새 차를 추천하세요? 아니면 중고차를 추천하세요? 근데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그래도 한 2, 3천만 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저는 새 차를 추천하고요. 만약에 뭐 다 올할부로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좀 저렴한 올륨 IT 앞대가리 말고 좀 옛날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추천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새 차를 사게 되면은 뭐 할부로 똑같이 하더라도 이율은 좀 적고 차도 새 거고 해서 좋긴 한데 처음에 들어오면은 이 예전을 내가 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거 할부 아니로 현찰박치기로 하긴 했는데 저는 어쨌든 십몇 년을 일했기 때문에 제가 몸이 버틸 수 있는 한 이해전이 있다는 지금 현재로선 제가 무슨 큰 사건 사고를 일어나지 않는 한 이해전을 제가 꾸준히 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새 차를 산 거고,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해전을 탈 수 있을지 뭐 지원이 얼마나 있을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새 차를 뭐 번호판비까지 해서 막 진짜 막 5천 이상 6, 7천 막 이렇게 해서 사면은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게 되게 지금 낮처럼 보이는데 새벽같이 나오셨잖아요 저희. 네네네. 근데 반장님이 이렇게 새벽같이 나오면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죠. 저 같은 경우는 센터 5시까지 가야 되니까 집이 조금 멀다 보니까 최소한 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센터 가서 상차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뭐 진짜 못 자면 한 4시간? 근데 제가 일찍 자는 습관만 들이면 한 8시나 9시부터 잘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대단하게 못 자진 않아요 또. 근데 괜찮습니다. 십몇 년 동안 적응했어요. 괜찮아요. 다음 주부터 자겠네요. 장갑 좀 사주세요. 반장님 이게 양쪽으로 지금 문이 열리잖아요. 이걸 고르신 건가요? 저희 상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조석 쪽에 점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뒷문으로 내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뒷문으로 내리고 옆문으로 내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옆문으로 내리는데, 대부분 점포가 특이사항 아닌 이상은 보조석 쪽에 있어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옆문이 작으면은 그만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넓이가 적기 때문에 옆문이 뒷문처럼 이렇게 넓어버리면 저희가 따지에 깔 때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일부러 돈을 더 들여서 양문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른 기사님들은 힙박스를 막 2개씩 뚫고 그러는데 저는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제 몸을 위해서 힙박스 하나씩. 반장님은 이렇게 한 점포당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 걸리세요? 배송 시간이? 보통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SN님들이 그냥 기본 10분 잡아요. 뭐 특수점 같은 데는 막 내가 차를 세워놔야 하는 장소랑 점포랑 막 거리가 막 50m, 100m 막 이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런 데가 뭐 100개 중에 뭐 한두 점포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도보 옆에 되거나 이런 식으로 옆에 이렇게 붙여서 내려요. 아니, 보통 이렇게 주차 자리를 점주님들이 마련해 주시나요? 그러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마을에서 해야 되는 데도 있고, 여기도 사실 점주님 차가 이건데 원래는 여기다 대서 제가 못했는데 점주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자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뛰어보세요. 이게 동병이에요, 동병. 제가 내리는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술 잡수시는 분들이 이렇게 먹다가 남은 이 공병을 제가 이제 술도 안 먹는 제가 이게 수거합니다. 그냥 이게 공병이 너무 많아서 네. 수거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게 지금은 그래도 거의 막바지 점포라 이렇게 자리가 많이 났는데 처음 1번 집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공병이 많이 나와버리면 내리는 물건이랑 저희가 올리는 물건이랑 뒤섞여가지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기사님들이 공병 많이 나오는 점포 속상해합니다. 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항상 많이 나오는 데만 또 많이 나오잖아요. 또 원룸 이런 데 많고 막 이런 데. 뭐 그런 데도 그렇고 대부분 그 도심 속은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제 코스 이런 광주 이게 좀 시골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데는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 대신 도심 속은 그만큼 또 물량이 좀 더 많아요. 이게 전주님이 공병 놓는 곳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오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제가 내린 것보다 더 많지 않아요? 훨씬 더 많아요. 시력이 더 많아요. 확실히 문이 크니까 네, 훨씬 네, 상하차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여기서 카데이 갈 때 엄청 불편하거든요. 이런 문 하나 더 만드는 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더 드셨어요? 이게 한 문짝이 110m거든요. 근데 이게 90m로 하면 70만 원? 원래 문 하나가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를 더하면은 한 70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은 110m라 거의 따블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탑을 맨 처음에 제작을 할 때 양문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특장 업체 말로는 연문을 서비스로 해줬다고 하는데 모르죠. 얘네들이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쵸. 지금 택배 처리하는 겁니다. 이걸 해야지 고객님도 이렇게 저희가 인계에 대한 그 인계를 했다라는 걸 완료를 해야 고객님들한테 연락이 가요. 아, 내 택배가 어디에 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 고객님들이 택배를 찾으러 점포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끔 가다가 깜빡하고 SN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스캔이나 완료 처리를 안 하고 점포에 주면 점포도 그거를 또 SN님들이 스캔했겠지 하고 또 신경 안 쓰다 보면 이거는 점포에 도착해 있는데 고객님한테는 계속 안 떠요, 그게. 그래서 고객님들이 내 택배 어딨어? 이러면서 이제 클레임이 걸리는고요. 아무튼 아까 얘기한 대로라면 신입분들은 네. 일단은 제 이론은 그래요. 저희가 차가 1,000만원짜리든 2,000만원짜리든 7,000만원짜리든 8,000만원짜리든 1억이든요 저희 본사에서 월급을 더 주지 않아요. 1,000만원이라고 해서 월급을 조금 주고 뭐 1억이라고 해서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가올 때는 새 차보다는 일단 좀 저렴한 걸로 시작을 해서 그래야 나중에 진짜 막 1년도 못 버티고 아 이건 내 진짜 적성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도 손해를 덜 보는 거지. 막 진짜 막 엄청 비싼 차를 사가지고 막상 했는데 막 두세 달 지나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들면 답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렴하게. 반장님, 든 생각인데, 네. 센터에서 집이 가까운 게 좋은지, 배송지에서 집이 가까운 게 좋은지. 진짜 어렵네요, 일단 질문이. 왜냐면은 센터에서 저희 집까지 기준으로 봤을 땐 제가 아마 43분 중에 두 번째로 멀어요, 집이.
근데 공차로 좀 거리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도 되죠. 네. 저희랑 멀다 보니까 연비가 잘 나오긴 해요. 공차로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좀 되니까. 저는 그냥 센터랑 집보다는 센터랑 내 첫 코스, 내가 이제 센터에서 상차를 해서 처음 가는 코스 있잖아요. 네. 그 코스가 가까우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변수가 없어요. 일단 뭐 처음 상차를 해서 우리가 첫 집을 가야 되는데 정착도 있고 막 그런데 거리가 멀다 보면 막 차 막히고 뭐 휴가철이나 이럴 때 막 진짜 꽉 막히고 그러면 갔다 왔다만 그냥 사람 환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센터에서 배송지가 가까운. 네, 배송지가 가까워. 그게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센터가 예를 들어서 광주다, 경기도 광주다. 그러면은 코스가 뭐 광주나 뭐 이런 가까운 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로 가는 게 좋다. 선생님 방금 연비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연비가 좋으면 뭐가 좋은 게 있나요? 쉽게 말하면 우리 완제잖아요. 완제라서 이제 기름값이랑 톨비나 이런 걸 다 주시긴 하는데 본사에서 쉽게 말하면은 톨비는 다 주세요. 근데 이제 연비는 평균 연비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7.65인가 뭐 이렇게 해서 리터당 이제 7.65km 정도는 가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측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연비 이상을 타면은 또 인센티브식으로 해가지고 기름값을 더 줘요. 그 대신 또 거꾸로 내가 운전 습관도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연비가 만약 7.65가 안 돼서 뭐 6km대다 막 이러면은 또 그만한 상황하는 연비가 까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기름을 한 달에 넣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연비가 잘 나와요. 막 9km대도 나오고 8km대도 나와서 인센티브가 막 나와요. 막. 근데 막 오토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 오토고 막 연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막 이런 분들은 막 또 거꾸로 2, 30만 원 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줄 때는 확실하게 더 주는데 깔 때는 그렇게 완전히 까진 않고 그래도 조금 그래도 SN님들 편의를 봐서 본사에서도 뭐 2, 30만 원 까이진 않고 원래 2, 30만 원 까여야 되는데 한 10얼마 뭐 이렇게 까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까이는 사람보다 평탄치로 받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완제라고 해도 크게 뭐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이중주차 돼 있으면 부담 싫어. 담배가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 되도록이면 담배부터. 안녕하세요. 이거 가벼운 거예요? 점포마다 특성이 있어요. 점포 안에 다 이렇게 물건을 내려주는 점포가 있고 뒤에 뭐 막 창고 같은 데다 넣어달라는 데가 있고. 선생님 방금 담배부터 하차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순번이 있나요? 내릴 때 순번? 저는 대부분 전표랑 챙기면서 택배랑 담배를 먼저 챙겨요. 막 이렇게 붓기가 많지 않는 한은. 왜냐면 담배 같은 경우는 상품이 박스 하나긴 하지만 거기에 보루로 막 20, 30보루가 들어있어서 그것만 해도 벌써 돈으로 따지면 막 120만 원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없어지면은 뭐 그래도 마음이 아프긴 해도 담배랑 똑같은 부피인데도 담배는 막 120, 30만 원이고 얘네들은 끼케야 1, 2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점포랑 차랑 간격이 넓은 상황에서 저희가 막 물건 내리다 보면은 뭐 옛날에 막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담배 씩 집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 다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금이 최고 큰 금액이 높은 거부터 빨리 점포에 내리는 게 상식이에요. 아니 여기는 또 후진으로 나가야 돼요? 네, 후진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을 좀 서투신 분들은 아예 진입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저쪽에 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운전에 자신이 있으니까 저였으면 좀 앞쪽에다 그냥 진짜 막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못 지나가.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점포마다 특색이 있고 특성이 있어요. 점주님들이 우리는 어쨌든 서비스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주님들이
이 물건은 뭐 담배는 여기다 갖다 달라, 음료는 뭐 창고에 갖다 달라, 뭐 다른 뭐 과자나 이런 거는 또 안에 넣어달라 이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넣어드리거든요. 그냥 우리는 서비스맨. 방금 전 점포보다 군병은 조금이잖아요. 아까 엄청 힘들었네. 네. 여기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확실히 원룸촌 있는 데라 아까보다 네, 맞아요. 물량 차이가 좀 다르잖아요. 네. 은근히 무거워. 반장님, 네. 반장님은 이제 차는 진입했는데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좁은 길을 가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막 지원 가게 되면은 원래는 내가 맨날 갔던 코스를 가는데 지원이라는 거는 다른 SN님이 타는 코스를 제가 말 그대로 지원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 데는 제가 뭐 맵도 아니고 내비게이션도 아니고 내비를 찍고 가야 되는데 이 내비게이션은 뭐 트럭 전용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 트럭 전용 내비게이션 잘 안 쓰는데 내비를 티맵이나 이런 거 깔고 가면은 시장 막 이런 데로 막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위에 거 이제 이게 펜스 같은 거를 이렇게 다 까는 거죠. 그러니까 초짜 신입들이 못 모르고 그냥 내비만 따라갔다가 막 지분이나 이런 거 다 작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원 갈 때는 먼저 간 이제 SM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그런 특이 사항 있으면 어쨌든 제가 SM 반장이잖아요. 그런 특이적인 사항이 있으면 제가 공지는 해요. 내비 따라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수월하다. 혹시라도 가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무작위하게 들어가지 말고 일단은 그냥 후진해서 나와라. 그게 산책이거든요. 저희 SM님들 중에 한 분이 그 지하차도 고가로 이렇게 지하차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내려가시다 거기에 낑겨가지고 네, 탑이 안 해먹겠는데요? 네, 낑겨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한 몇 시간, 8시간을 거기에서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집 가기 전에 택배 있는지 확인하고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서 바로 완료 처리합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요즘에 저희 본사에서 최고 유심히 보는 게 이 택배 관리예요. 사실 이 택배 관리가 소홀하고 잘 안 돼서 고객 클레임이 좀 많거든요. 저는 지금이야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있지만 제가 그때 한번 영상에 나와서 제가 한 14년 정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14년 동안 후방 카메라 없이 했어요. 저는 승용차도 후방 카메라가 없으면 힘든 사람인데. 근데 저는 CO이라면서 제가 뭔가 사건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사고를. 누가 와서 때려박은 적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무사고예요. 제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아주머니가 이렇게 때려박거나 그런 적은 있지만 근데 또 그냥 보내드렸어요. 제 차는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반장님. 네. 반장님이 그러면 이제 곤지암에 온 사람들은 반장님이 전부 다 선탑을 하시나요? 네, 맞아요. 저희는 신입분들 오시면 저희는 이렇게 기본적인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는 그 룰이 반장이 신입을 교육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곤지암의 50%가 제 제자예요. 저한테 교육을 받은 분들이라. 근데 만약에 그 이제 신규 기사님이 하남 코스를 타시는데 네. 반장님이 광주 코스를 타시면 네. 그 코스에 대한 건 못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가 되는 건가요? 일단 코스를 어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는 거보다 상하차가 중요해요. 특히 상차가 중요해요. 일단 상차가 저희 80% 정도 먹고 들어가거든요. 뭐 코스 같은 경우는 거의 막바지 교육 끝날 무렵쯤 2, 3일 정도는 본인이 좀 피곤하더라도 저랑 교육 마무리하면서 자기 코스 타고 있는 SM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코스도 어쨌든 누군가가 배송을 할 거니까 거기를 한 이틀 정도 따라가세요. 마무리. 그럼 반장님이 이제 상차, 하차 이런 거 다 알려주시고 이제 점포 대응하는 거나 뭐 네, 그런 거 전체적으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코스가 어디인지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거든요.
운전이 중요한 거, 자기 운전이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어쨌든 대부분이 2.5톤을 안 타시고 오셨던 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은 일도 힘들지, 일도 손에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 큰 차를 또 운전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압박감을 엄청 느끼는데 그것도 한 2주 정도면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원장님,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희 물량이 이제 너무 많으면은 지원을 빼잖아요. 그럼 반장님은 점포 수가 그대로인데 물량도 평균인 코스? 아니면은 물량이 가끔은 엄청 넘치고 가끔은 엄청 좁고 막 이런, 그러니까 요일마다 다른 코스, 어떤 코스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요일마다 다른 코스. 근데 물량이 갑자기 확 많이 뜨고 그러면은 지연이 확 빠지면은 일단 저희는 점포수를 최대한 조금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평균치로 계속 떠가지고 맨날 그 길을 가는 것보다 좀 어떨 때는 좀 많은 요일은 월요일이나 이럴 때잖아요. 그때 확 떠가지고 뭐 한두 집만 빠져도 이 심리적으로 기분이 좋아요. 어차피 한 차긴 한데 느낌이 있어요. 그 지연 빠졌을 때 아 오늘 2집 지연 빠졌구나 이런 느낌? 그러면은 이제 특수점이 7개인 점포 아니면은 평균 물량이 12집인 점포. 수점이면 뭐 혹시 지하로 내려가거나 네, 뭐 지하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계단을 타야 되는데 어떤 12집 탈게요. 아 모르겠다 근데 너무 뭐 아니면 돌을 말씀하시니까 부담스럽네요 이거 질문이. 오늘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 아닙니다. 이제 반장님이 차를 바꾸셨잖아요. 네네. 이제 반장님 차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휠이 껴져 있어요. 지금 차를 바꾸시고 휠을 바로 바꾸셨잖아요. 네, 힐 바로 바꿨어요. 네,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핸들감이 좀 더 좋으세요? 그러니까 바꾸고 나서 좀 한두 달 타다가 바꿨으면은 뭔가 좀 다른 점을 찾겠는데 어쨌든 새 차 뽑고 나서 제가 십몇 년 동안 하면서 새 차는 또 처음이거든요. 네네. 나오자마자 바로 바꿔가지고 바꾸기 전과 후가 솔직히 못 느끼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게 다른 건지. 그러니까 새 차로 넘어와갖고 핸들링감이라든지 이런 네. 게 훨씬 더 좋긴 하죠. 새 차니까 확실히 좋죠. 엔진 소리도 제가 처음 차 이거 바꾸기 전에는 안에서 대화를 잘 못했어요. 너무 심한 바람 새는 소리, 엔진 소리. 근데 이거는 조용히 말할 수 있잖아요. 반장님이 이 차값만 지금 얼마 들어가겠어요? 탑까지요? 탑까지 다 해서 시등록까지요? 이 차에 들어간 비용들. 어차피 그냥 다 번호는 어차피 네, 그대로 대패한 쓰신 거니까. 보험까지 해서 6,700 정도. 6,700 번호판이랑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제하고 네, 6,700을 네, 그 정도 됐네요. 차가 엄청 이뻐요. 근데 차장님 말처럼 휠이랑 이런 거 막 네. 스티커랑 이런 거 제가 다 한 거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하면 대략 7,000. 7,000. 그냥 딱 7,000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새 차 사신다고 하면은 그냥 진짜 반장님 말처럼 새 차 나오자마자 바꾸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타이어는 새 거잖아요. 근데 편마모가 잘 일하는 휠에다가 이제 저 타이어 마모되고 바꾼다고 생각하면은 경제적인 또 힘듦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바꾼다고 하면은 낯살이 새 차 나왔을 때 깔끔하게 타자. 그게 일단 제일- 보기에도 이쁘잖아요. 맞아요. 알루미늄이. 소해주려고 되게 CU 스티커 붙이려고 제가 제작한 거거든요. 네. 반장님은 CU에 되게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 해주는 탑 회사에서 네. 그 우리 DGF 본사가 네. 선릉에 있잖아요. 네. 삼성동인가? 네. 거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높으신 분이 보고 칭찬해 주실 수도 있다. 막 이래가지고. 지금 전국에 이런 스티커 달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그죠. 네. 이거를 또 반장님 돈으로 해갖고 한 사람도 반장님밖에 없어요. 자기 돈으로 이렇게 네. 하신 것도 정말 반장님 제가 보면은 반장님이 뭐 기사님들 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센터랑 되게 혐오 쪽으로 가시는 것도 되게 보기 좋아서 또 제 나름대로 타 운수회사긴 하지만 많이 또 정이 많이 가시는 반장님이고 반장님 지금 성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혹시 지금 수도권에 차이가 너무 없어요.
혹시 그러면 센터에 이제 코스랑 막 이런 거 같이 차 담당이나 작업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증차 코스가 혹시 있을까요? 네, 중차 코스 제가 최근에 이제 센터 측에 2대 정도 해달라고 했고 네. 지금 한 분은 오셔서 저랑 지금 등승 교육하고 있고 네.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이번 주가? 그러니까 이제 한 대 더 한 대 남았거든요. 더. 지역은 이제 중구인데 명동 쪽, 서울 명동 쪽인데 정착 시간대는 한 1시? 새벽? 새벽 1시? 1시부터 이제 한 2시간 정도 코스. 그걸 지금 구하고 있어요. 상차는 혹시 그럼 몇 시 정도예요? 상차는 저희가 이 길 전일 상차 시간대가 이제 대충 2시 반부터 한 7시까지인데 그 안에서 그 기사님이 오시는 분 편의를 봐서 앞쪽으로 할지 뒤쪽으로 할지는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아, 최대한 그 분의 시간대를 저희가 맞춰드리려고 노력해요. 역시 이런 센터로 와야 됩니다. 이제 이 이후에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가서 밥 먹고 저희가 이제 10시 한 30분쯤에 발주가 뜨거든요. 이제 점주님들이 시키는 걸 떠가지고 제가 SM 반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차량 담당님이랑 또 업무해야 돼요. 아, 그리고 12시에 또 이제 제 거 상차해야 돼요. 아 그리고 나서 배송하시고 이제 끝나는 끝나고 거죠. 네. 또 쉬시고 아유, 바쁘신데 반장님 그러면 또 식사하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